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example 3, 4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했던 사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어, linear transformation T의 특성당식 F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T가 대각화가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이 T의 각각의 아이겐밸류 람다 i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람다 i의 대수적인 중복도와 항상 같다 라는 것이 이제 표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 것이 실제로 사실이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렘마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의 아이겐 밸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람다부터 람다 K가 다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자, 이러한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이 람다 i들을 생각하고, 자, 그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한 벡터, vi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vi는 당연히 아이겐 스페이스에는 있지만 뭐 아이겐 벡터일 수도 있고 0벡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선택을 하는데 자, 선택을 한 벡터들 v1부터 vk까지를 다 더했더니 0벡터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v1부터 vk는 모두 0벡터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한다는 뜻은 자, 모든 i에 대해서 vi가 0벡터다가 결론인 거니까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v1부터 vk 중에서 0벡터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0벡터가 아닌 v1부터 vk에 있는 벡터의 개수를 m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1부터 vk 중에서 뭐 첫 번째가 0벡터고 두 번째 0벡터가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0벡터가 아닌 것과 0벡터가 인 것과 이렇게 섞여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0벡터가 아닌 것들을 이제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맨 앞으로 이렇게 모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어, 수를 다시 이제 번호를 다시 매겨서 자, 0벡터가 아닌 벡터의 개수를 m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벡터부터 n번째 벡터까지는 그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이제 모아졌고 나머지 m 플러스 한 번째 이후부터는 이제 0벡터가 되도록 이제 순서를 좀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v1부터 vm은 0벡터가 아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음, 그 인덱스가 n보다 커지면 0벡터가 되도록 이제 순서를 바꿔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때 m은 0벡터가 아닌 벡터의 개수이므로 전체 개수가 지금 k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m의 개수는 m은 1하고 k 사이에 1보다는 같거나 크고 k보다는 같거나 작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n개의 벡터는 0벡터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0벡터인데 다 더해서 0벡터니까 자, 뒤에 있는 0벡터들은 이제 더해봤자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 m개의 벡터만 더해도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v1부터 vm을 이제 더했는데 vm 플러스 1부터는 0벡터니까 그게 이제 0벡터인데 자, 이때 v1부터 vm은 전부 다 0벡터가 아니고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니까 v1도 그렇고 v2도 그렇고 vm도 그렇고 전부 다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겐 벡터에 대응한 아이겐 밸류는 람다 1부터 람다 2 점점점에서 람다 m까지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아이겐 밸류가 다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다 더했더니 0벡터다. 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은 것인데요. 자, 아이겐 벡터를 다 더해서 0벡터가 됐다는 얘기는 최소한 V1부터 Vm이라는 벡터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 1차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독립이라는 뜻은 1차 결합을 했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는 방법이 모든 개수가 0이 되는 자명한 경우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다 더해서 0벡터가 되는 경우가 되므로 자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0벡터를 만들었으니까 V1부터 Vm은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항상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정리 5.5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리 5.5에 위배가 되는 이것과 모순이 되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순은 앞에서 모든 벡터가 0벡터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얻어진 것이겠죠. 따라서 결론은 모든 벡터가 0벡터가 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정했더니 우리가 모순을 얻었고 따라서 결론이 참이다. 즉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들의 합이 0벡터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V1부터 Vk가 각각이 다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렘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 동치명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리 5.8을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렘마를 사용할 것인데요. 자, 우리가 대각화라는 입장에서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기저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같은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즉 써보죠. 자,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이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여기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람다 1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아이겐 밸류 람다 2로부터도 아이겐 스페이스 생각하고 여기서도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얻은 벡터, 여기서 얻은 벡터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기저가 되게 구성하고 싶은데 이 람다 1에서는 1차 독립이었지만 이 람다 2에서는 1차 독립이었지만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차 독립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합집합도 1차 독립이 된다. 람다 1과 람다 2가 다르다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 라는 것이 정리 5.8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 5.8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 V상에서 정리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하고 자, T에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가 몇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람다 1부터 람다 K 자, 그리고 이러한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은 아이겐 벡터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아이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SI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SI는 유한한 집합으로서 1차 독립이 되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즉 자, 람다 1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아이겐 스페이스 이 람다 1 생각하고 거기에 1차 독립이면서 유한한 집합이 유한계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을 생각하겠다. 즉
람다 1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로서 1차 독립인 벡터들을 모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람다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람다 2가 있고 거기에 부분 집합으로서 S2는 마찬가지로 1차 독립이고 유한 집합. 그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생각하고, 자,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서 람다 k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이 되겠죠. 자, 이것이 1차 독립이다. 각각은 1차 독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S1하고 S2하고 합집합을 하게 되면 1차 독립이 깨질 수도 있는데, 람다 1부터 람다 k가 모두 다 다른 거라면, 다른 아이겐 밸류라면 합집합도 1차 독립이다 라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자, 결론이 그러니까 S1부터 SK의 합집합이 S가 1차 독립이 된다. 당연히 뭐 V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에 있는 벡터들은 유한계인데 그것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경우가 트리비얼한 경우밖에 없다. 모든 개수가 0이 되는 방식으로 1차 결합을 해야지만 하는 경우만 0벡터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S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나타내고 싶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S1에 있는 벡터, S2에 있는 벡터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S1에 있는 벡터가 여러 개 있고 S2에 있는 벡터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벡터들 다음과 같이 이중 첨자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즉, S1에 있는 벡터들은 첫 번째 첨자는 1로 쓰고 두 번째 첨자를 바꿔가면서 써보겠습니다. 1, 1, 1, 2, 1, 3 해서 1, N1까지. N1은 S1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이제 되겠죠? S2도 여러 개의 벡터, 유한계이긴 하지만 그런 벡터들도 이제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V21, V22 등등 해서 V2, N2. N2는 S2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I라는 집합에 있는 벡터들을 VI1부터 VINI까지. NI는 결국은 SI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S1부터 SK를 다 합한 집합 S에는 VIJ들을 다 가지고 있는 벡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VIJ에서 I는 첫 번째 첨자 I는 1부터 K까지 바뀌는 거고 각각의 첨자 I에 대해서 두 번째 첨자 J는 1부터 개수 NI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벡터들의 모임이 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 S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VIJ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A V11의 개수를 A1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V12가 있겠죠? A12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S1에 있는 벡터들 먼저 생각해보면 VN, V1에 N1까지 있을 텐데 그 앞에 있는 개수를 A1, N1이라고 여기 있는 첨자랑 동일하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처음 쓴 건 S1에 있는 벡터들이고 두 번째 S2에 있는 벡터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V21부터 V2N2까지 있는데 이제 1차 결합이니까 그 앞에 개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1부터 A2N2까지.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 AIJ, VIJ 네, 이런 것들 다 더하는 거니까 모든 I, 모든 J에 대해서 더하는 것이죠. 자, 조금 자세히 써보면 I가 1부터 K까지 바뀌고 각각의 I에 대해서 J가 1부터 NI까지 바뀌는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VIJ들의 1차 결합
할 때 필요한 개수가 aij. 네, 그 결과가 0벡터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개수가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를 생각을 하는데 이중첨자로 aij. 자, vij들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그런 개수들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i에 대해서 안쪽 서메이션을 보면 i는 고정된 상태에서 j가 바뀌는 서메이션인데 자, 이쪽 서메이션 전체를 wi라고 두겠습니다. 이만큼을 각각의 i에 대해서 wi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wi가 각각의 i에 대해서 안쪽 서메이션만 생각하겠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서메이션은 이런 것들을 i를 바꿔가면서 더하는 거니까 결국 안쪽에 건 wi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자, i가 1일 때부터 k까지 wi들 다 더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즉 w1부터 wk를 더하는 것이 전체 서메이션, 더블 서메이션인데 그걸 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안쪽 서메이션 한 결과를 wi라고 표시한 거죠. 그게 이제 0벡터가 된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i는 고정된 상태에서 j만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벡터들은 전부 다 si에 있는 벡터들입니다. 자, si에 있는 벡터들은 이 람다 i에 있는 벡터들인 건데 결국 이 람다 i에 대응한 아이겐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이 벡터 공간입니다. 서브스페이스. 따라서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은 여전히 그 벡터 공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1차 결합인 wi는 이 람다 i에 포함되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이 w1, w2, wk 합은 0벡터인데 각각은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렘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즉 w1부터 wk는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인데 합한 벡터가 0벡터라는 것이죠. 자, 렘마를 사용해 보면 이 경우에 가능한 경우는 각각의 w1부터 wk가 전부 0벡터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렘마에 의해서 자, 모든 i에 대해서 wi가 0벡터가 됩니다. 자, 각각의 i가 0벡터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i에 대해서 wi는 si에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1차 결합을 한 것인데 그것이 0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si는 처음부터 1차 독립인 그런 집합이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vij는 고정된 i에 대해서 j가 바뀌더라도 1차 독립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경우는 앞에 있는 개수가 0의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i에 대해서 ai1부터 aini는 모두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i가 1일 때도 성립하고 i가 2일 때도 성립하고 i가 k일 때도 성립하겠죠. 즉 고정된 i에 대해서 j에 상관없이 다 0인데 더군다나 i가 아무렇게나 정해져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사실이니까 모든 ij에 대해서 aij가 다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si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고정된 i에 대해서 모든 j에 대한 aij는 0이 되고 이때 i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모든 aij가 0이 되고 따라서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그런 개수들 모두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s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5.8이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 그리고 대각화가 가능할 때
각각의 아이겐 밸류로부터 아이겐 벡터를 이제 모아서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이제 만들 때 기저가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각화 가능성과 각각의 아이겐 밸류의 중복도와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같다라는 것이 서로 동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 차원 벡터 공간 V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example 3나 4나 일단은 아이겐 밸류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리고 대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특성 다항식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전제하에서 우리가 동치 명제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전제를 생각하고요. 자, 이 전제 하에서 자 그러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ft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1의 자, 차원을 n차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t 마이너스 람다 1부터 t 마이너스 람다 n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물론 람다 1부터 람다 n 중에는 중복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람다 1부터 람다 k는 중복인 건 다 제외하고 서로 다른 모든 고유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ft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t 마이너스 람다 1인데 자, t 마이너스 람다 1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제 중복도가 있겠죠. 중복도를 m1이라고 하겠습니다. m1 자, 곱하기 t 빼기 람다 2도 람다 2가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중복도가 m2라고 한다면 t 마이너스 람다 2의 m2만큼 거듭 제곱 한 거 곱하기 마지막으로 t 빼기 람다 k의 mk와 같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복도를 이제 이용해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인수분해한 꼴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람다부터 람다 k는 서로 다르면서 주어진 특성 다항식 혹은 주어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든 서로 다른 고유값들을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복도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자, 지금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ft는 n차원 n차원이 아니라 그 n차 다항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가 n차 다항식인데 그 차수는 지금 보니까 중복도를 다 더한 게 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도를 다 더하면 차수 n과 물론 차수 n은 우리가 생각하는 v의 차원과 이제 동일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t가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과 표충분 조건이 자, 서로 다른 모든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과 그것의 중복도가 항상 같다. 자, 람다 i의 멀티플리시티 우리가 mi라고 썼는데요. 앞에서는 그것과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항상 같다. 모든 i에 대해서 i가 1부터 k 사이에서 자, 이 사실을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t가 대각화가 가능할 때, 즉 멀티플리시티랑 디멘전 형상 같을 때 이런 상황에서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v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일단은 이 차원의 개수만큼 차원의 수만큼
linearly independent 벡터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합집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모든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차원과 중복도가 같을 텐데, 따라서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에서 차원의 개수만큼, 다른 말로 중복도의 개수만큼 벡터들을 모아서 이 람다 아이겐스페이스의 기저를 일단은 얻어냅니다.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의 기저는 전체 기저가 아니라. 자, 이 람다 i가 이제 벡터 공간이고 차원이 이제 멀티플리시티랑 같으니까 베타 i에 있는 벡터들은 이제 개수가 멀티플리시티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베타 i들을 다 합집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V의 기저로서 지금 각각이 아이겐스페이스로부터 얻은 벡터고 베타 i가 기저가 되기 때문에 이 람다 i에 베타 i에는 0벡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베타 i는 오로지 아이겐 벡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베타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스플릿, 완전히 인수분해된다는 것은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 전제에서 두 개가 동치명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기호를 우리가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의 멀티플리시티는 mi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은 di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v의 차원 n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하면 ft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죠. 즉 t 빼기 ti는 자 v의 차원 n차원인 거니까 n차 다항식이고 최고차의 값은 마이너스 1 n제곱이고 자 t 빼 그리고 이제 스플릿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1차식의 곱으로 완전히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런 1차식들에서 이제 근이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모든 아이겐밸류가 람다1부터 람다 k라고 했으니까 람다1의 몇 제곱 람다2의 t 빼기 람다2의 몇 제곱과 같이 t 빼기 람다 i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때 거듭 제곱이 결국은 그 각각의 아이겐밸류의 중복도가 되겠죠. 대수적인 중복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복도를 mi라고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전체가 n차원일 테니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복도를 다 더하면 차원 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했을 때 오른쪽이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의 정의로부터 그 t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대각 행렬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저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기저를 구성한 벡터들은 t의 아이겐 벡터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즉 t의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v의 베이시스가 존재합니다. 대각화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자, 그 기저를 베타라고 이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에는 t의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는 가능한 것이 람다1부터 람다 k니까 자, 이 어떤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들 중에서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만 따로 이렇게 모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와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 교집합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베타 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에 있는 벡터들, 즉 아이겐 벡터들이죠. 자, 그런데 이 람다 i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이겐 벡터면서 아이겐 밸류가 람다 i가 되는 그런 벡터들의 모임이 되겠죠. 즉 베타 i는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면서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들의 모임이 베타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타 i가 지금 베타 1, 베타 2, 베타 k가 있겠죠? 자, 서로 다른 인덱스 ij에 대해서 베타 1하고 베타 2를 비교해 보면 이거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i하고 j가 다를 때 베타 i하고 베타 j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베타 i에 있는 벡터들은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고 베타 j에 있는 벡터들은 람다 j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교집합이 없었습니다. 즉, 이 람다 i와 이 람다 j는 0벡터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겐 벡터는 겹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녀석도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자, 베타에 있는 벡터들을 아이겐 밸류가 뭐냐를 기준으로 이제 베타 1부터 베타 k로 이제 쭉 갈라놓은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베타에 있는 벡터들이 결국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 합집합이 베타가 되도록 나눈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베타나 베타 1부터 베타 k 합집합이나 같은 상태인데 베타 i들은 인덱스가 다르면 공집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갈라낸 것이죠.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베타에 있었던 원소, 벡터들의 원소의 개수는 베타 1에 있는 벡터, 베타 2에 있는 벡터, 베타 k에 있는 벡터 원소를 다 더하면 되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이와 같은데 자, 베타 i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i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i에는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은 베타가 처음부터 기자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1차 독립인 그런 집합입니다. 자, 베타 i에는 이 람다 i에 속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1차 독립인 원소의 개수는 이 벡터 공간의 차원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di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멀티플리시티와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 di는 멀티플리시티 mi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정리 5.7이었죠. 자, 그래서 ni와 di와 mi는 이런 순서 관계, 대소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때 m1부터 mk를 다 더하면 벡터 공간 v의 차원 n이었고요. 자, n1부터 nk, 스몰 nk죠. 를 다 더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베타 1의 원소의 개수가 n1이었고요. 베타 2, n2, 베타 k 원소의 개수 nk입니다. 즉, 이 식이
N1부터 Nk를 다 더한 식입니다. 그것이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같은데 베타가 V의 베이시스이므로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차원인 n이 되는 것이죠. 즉 얘도 n입니다. 자, m들도 다 더하면 n이고 ni들도 다 더하면 n이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전체가 n개인데 이것은 n1부터 nk를 다 더한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ni와 di, mi의 순서 관계를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ni를 다 더하는 것보다는 di를 다 더하는 것이 더 같거나 크고 그거보다는 mi를 더하는 것이 더 같습니다. 그런데 mi도 다 더하면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di를 다 더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작고 이것을 다 더한 것보다는 큰데 자, 이쪽하고 이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 값도 n이 됩니다. 즉 디멘전을 다 더한 것도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mi 빼기 di를 다 더해보면 얘는 mi를 다 더한 값에서 di를 다 더한 값을 빼는 것과 같은데 mi를 다 더한 것이나 di를 다 더한 것이나 n이 되므로 0이 되겠죠. 그런데 mi하고 di의 그 배수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0보다 크니까 mi가 di보다 0 같거나 크니까 이 값은 0 이상입니다. 각각은. 자, 그런데 0보다 같거나 큰 것들을 다 더했더니 0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하나들은 0보다 같거나 큰데 다 더하면 0이다. 그렇다는 뜻은 모든 값들이 모두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멀티플리시티와 디멘전 di가 같다는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역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b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서로 다른 모든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과 di와 람다 i의 멀티플리시티 mi가 다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정 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이 람다 i의 차원이 이제 mi랑 같으므로 이 람다 i가 하나의 벡터 공간이므로 이 벡터 공간의 기절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절을 베타 i라고 하겠습니다. 이 람다 i의 기절을 우리가 하나씩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1부터 베타 k가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자, 베타 1과 베타 k가 다 합집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 B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T가 대각화가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람다 i의 베이시스를 이제 선택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이 좀 동일합니다. 베타를 만드는 것도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베타가 V의 기저가 되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1부터 베타 k까지는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기저이므로 하나하나는 1차 독립입니다. 얘도 1차 독립, 물론 유한계가 있죠. 얘도 1차 독립, 각각 1차 독립이면서 유한계입니다. mi 혹은 di만큼 이제 우리가 뽑아낸 거죠. 벡터들을. 자, CRM 5.8에서는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을 다 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1차 독립이다 라는 결론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정리 5.8. 따라서 베타가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정리 5.8에 의해서. 자, 베타가 1차 독립인데 자,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 베타가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은
각각의 베타 1부터 베타 k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타 1부터 베타 k는 서로 다른 아이겐스페이스에 대응하는 기저들을 뽑았는데 지금 이 람다 i와 이 람다 j의 교집합은 0벡터밖에 없습니다. 람다 i랑 람다 j가 다르면 ij가 다르면 자, 그런데 그 베이시스들이니까 0벡터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베타 i와 베타 j 이 교집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타 i, 베타 j는 이미 0벡터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이 다 공집합인 거니까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결국 각각의 베타 i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같은데 자, 디멘전이 되겠죠? 각각의 개수는 혹은 멀티플리시티가 되겠죠? 자, 베타 i부터 베타 1부터 베타 k의 그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인데 그 차원은 전부 mi랑 같습니다. 자, 근데 mi들을 다 더하면 이 경우는 앞에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전체 n과 같습니다. 자, 즉 베타는 1차 독립이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차원의 개수랑 같습니다. 따라서 베타가 V의 기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저인데 지금 베타가 구성된 것들을 보면 베타 i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죠. 즉 베타는 t의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다. 따라서 t가 대각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대각화가 가능할 때 뿐만 아니라 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표현해보면 그것이 대각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순서대로 쓴다면 첫 번째 베타 1에 있는 벡터들의 그 아이겐 밸류가 람다 1이니까 람다 1이 처음에 멀티플리시티 M1만큼 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베타 2에 있는 벡터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가 M2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 람다 K까지 람다 K도 멀티플리시티만큼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B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B를 다시 한번 보면 T가 대각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의해서 대각화가 가능한 거니까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과 멀티플리시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A에서 A를 증명할 때 양방향으로 했는데 반대 방향을 증명을 할 때의 그 전제로 생각했던 멀티플리시티와 디멘전이 같다라는 것이 지금 성립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면 오른쪽이 성립하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게 여기에서 본 것처럼 베타 i들을 이 람다 i의 기저로 택한 다음에 그것을 합집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증명했던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베타가 t의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였죠. 그래서 이 베타가 베타 i들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t의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우리의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부분은 이미 확인을 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일종의 동치명제, 대각화 가능하게 한 동치명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때는 스플릿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대각화 가능하면 스플릿 하다는 것이 보장이 되므로 대각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는 판정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정리 5.9에 기반해서 판정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자, n차원 벡터 공간 V 상에서 정의된 n차원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있는데 자, t가 대각화가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t의 특성대 항식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t의 각각의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람다의 멀티플리시티가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과 같은데 그 차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이 람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tx죠. tx가 람다 x가 되는 그런 x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아이겐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t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널 스페이스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디멘전은 t 빼기 람다 i의 널 스페이스 차원인데 널 스페이스 차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널리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t 빼기 람다 i 예, 널리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널리티와 랭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t 빼기 람다 i는 v에서 v로 가는데요. 자, 이때 디멘전 테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자, t의 널리티와 이거 전체의 널리티 그리고 이 녀석의 랭크 치역의 차원이죠. 이걸 다 더하면 정의역 여기서는 뭐 정의역과 공략이 같긴 하지만 널리티와 랭크의 합은 정의역의 차원 n과 같다 라는 디멘전 정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널리티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얘를 표현해보면 랭크를 이제 n에서 랭크를 빼면 되겠죠. n 빼기 즉 n은 v 벡터의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니까 널리티라고 쓸 수 있는데 디멘전 세어를 생각해보면 n-t 람다 i의 랭크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리시티가 디멘전과 같다라는 얘기나 멀티플리시티가 오른쪽 각과 같다는 얘기는 이제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치 명제로서 t가 대각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이제 따질 때 사용할 수 있는 판정법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9, 정리 5.9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해보죠. 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FT가 스플릿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자, 그런데 정리 5.9에 의하면 자, 특성대 항식이 완전 인수분해가 되는 조건 하에서 정리 5.9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는 정리 5.9는 대각화가 가능하면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의 멀티플리시티와 중복도와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즉 mi와 디멘전 2 람다 i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면 스플릿한 것도 보장할 수 있고 정리 5.9에 의해서 5.9에서는 이제 스플릿하다는 게 전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보장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면 1번도 성립하고 2번도 성립합니다. 자, 역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역은 1번과 2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스플릿한 것이죠. 스플릿한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리 5.9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 완전 인수분해되니까. 근데 정리 5.9에서는 스플릿한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인수분해가 완전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2번, 즉 멀티플리시티가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면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성립하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의 전제가 이제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사실은 지금 방금 설명한 그런 동치 명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각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두 가지를 따져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일단 스플릿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람다의 멀티플리시티가 다음과 같이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다 혹은 n-t 람다 i의 랭크. 자,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앞에서 대각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 항상 1보다는 같거나 크고 람다의 멀티플리시티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멀티플리시티가 1인 람다에 대해서는 디멘전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디멘전이 1과 1 사이니까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멀티플리시티가 1인 람다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자동으로 만족을 합니다. 디멘전과 멀티플리시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리 5.7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1번 조건, 2번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2번 조건에서 멀티플리시티가 m인 경우는 굳이 2번을 이제 따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대각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자, 행렬의 관점에서 바꿔서 한번 동일한 얘기를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 매트릭스 A를 생각하겠습니다. n by n. 자, 그러면 앞에 정의에 의해서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뜻은 필요 충분 조건이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L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LA는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대각화 가능한 필요 충분 조건 적용할 수가 있고 적용한다면 1번 LA의 특성 다항식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LA의 아이겐밸류 각각에 대해서 자, 멀티플리시티가 디멘전과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랭크로 표현해 보면 널리티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랭크로 표현해 보면 지금 A가 n by n이라고 했으니까 fn 벡터 공간이니까 n차원 빼기 랭크 지금 이거죠. t 빼기 람다 i인데 t가 LA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LA 마이너스 람다의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LA의 특성 다항식이나 A의 특성 다항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1번 조건은 A라는 행렬의 특성 다항식이 완전히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LA의 아이겐밸류나 람다나 행렬 A의 아이겐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서. 따라서 행렬 A의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람다의 멀티플리시티가 오른쪽과 같다 라는 것과 이제 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랭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죠. 자, 이 랭크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는 그 녀석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 행렬의 랭크랑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LA-람다 i는 사실은 A 빼기 람다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랭크나 이 녀석을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표준 순서 기준을 가지고 행렬을 표현해보면 여기 있는 행렬이 되죠. 즉 A 빼기 람다 n by n 아이덴티티 행렬. 여기는 선형 연산자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는 행렬이죠. 자, 그런데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나 이 녀석을 행렬로 표현한 것의 행렬의 랭크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행렬로만 표시한다면 아이겐밸류 람다, 행렬의 아이겐밸류 람다의 대수적인 중복도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필요충분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행렬의 특성다항식, LA의 특성다항식이나 A의 특성다항식은 같은 거니까 그것이 완전히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행렬의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람다의 중복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 빼기 a 마이너스 람다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행렬이죠. 행렬의 랭크를 n에서 뺀 것과 같다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요. 자, 이러한 판별법, 판정법을 대역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는 판정법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